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는 소식을 하나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차를 한 잔 마시고 얘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준비한 차는 오설록의 새 작입니다. 이 영상은 오설록의 다다일상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다일상은 오설록의 정기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번 달에는요, 차 10종과 볼펜 그리고 메모지가 함께 왔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보자면 제가 휴방을 할 시기가 왔다고 느낀 게 한 지난달 정도예요. 지난달 정도인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휴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충전한 관종력을 다 썼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관종력 쿨타임이 왔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얼굴을 내보이고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라디오에서 목소리를 들려주고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책도 계속 쓰고 원고도 쓰고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좀 침잠하고 싶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아무튼 피아노를 집필하러 갑니다. 이제 아무튼 피아노 언제 나오는지 그만 물어보세요. 저 이거 휴방 언제까지 하냐면요, 아무튼 피아노 마감하면 돌아옵니다. 네. 아니, 아무튼 피아노 계약을 벌써 언제 했니? 2019년에 해놓고 지금 그동안 아무튼 피아노 언제 나오냐는 말을 정말 과장 좀 보태면 진짜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은데요. 쓰러 갑니다. 사실 쓰고 있었어요. 원고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게 다른 일을 같이 하면서, 특히 유튜브를 하면서 책을 동시에 쓰기가 조금 힘든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유튜브가 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책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쓰고는 있었는데 얘를 마무리를 지으려면 아무래도 휴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책 마감을 위한 휴방을, 그래서 책 마감할 때마다 휴방 한 번씩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무튼 피아노를 좀 완성도 있게 잘 쓰기 위해서 휴방을 하고 열심히 책을 써서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제가 출연하고 있는 라디오, 라디오 북클럽,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 여긴 계속 나가고 있을 거고요. 연재하는 원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강연, 출연 행사 활동들은 계속 그대로 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 그때그때 제가 스토리랑 게시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12시간 풀 버전 제가 올려드릴 건데, 오늘 휴방 공지가 올라가고 나서 이 12시간짜리 풀, 중간에 말하고 이런 건 잘라낼 거예요. 그 풀 버전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 버전이 올라가면 제가 멤버십에도 공지하고요. 전체 공지로도 커뮤니티란에 멤버십 대상으로 풀 버전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방 공지 때마다 항상 책 추천을 빼놓지 않고 책 추천하고 제가 휴방하러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께 책을 한 권 추천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휴방 이유랄까요? 그런 것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 겨울에 휴방을 하고 돌아오면서 여러분께 은둔기계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책이랑 약간 문체 같은 건 많이 다르지만 결이 좀 비슷한, 지금 저의 그 마음 상태가 잘 반영된 이번에도 그런 책인데요. 바로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입니다. 침묵에 대한 대단히 진지한 고찰을 해보는 그런 책이고요. 우리가 정말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소리라든지 이런 것에 항상 둘러싸여서 살잖아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여러분이 제 유튜브를 듣고 있고 이런 식의 소리에 둘러싸여서 항상 살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게 생각보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침묵의 시간, 집중의 시간, 내 내면으로 침잠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참 가지기가 힘든 시간인데 제 스스로에게는 제가 항상 그런 시간을
마치 무슨 반작용처럼 필요로 한다고 느끼고요. 여러분한테 막 실컷 저의 어떤 에너지와 관심사와 생각을 열심히 이런저런 매체들로 털어놓고 나면 되게 그거에 대한 이렇게 나에게 침묵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약간 반작용처럼 받아요. 물론 지난주에 춤 영상 올려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골라본 책이고요. 책이 막 되게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일 자체가 하나의 명상처럼 느껴지거든요. 침묵 그 자체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역사적인 이 책이 쓰였을 당시에 근데 지금도 사실 유효한 그런 사회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그리고 약간은 종교적인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이 책도 하나의 주장이고 이 책도 말이고 글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대단히 명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 침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어떤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말을 하는 게 능동적인 형태고 이걸 하지 않는 게 수동적인 형태라고 우린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침묵이라는 것 자체가 말의 부재 혹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이고 그 자체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 우리가 찾고 추구해야 할 어떤 상태이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저번에 은둔기계도 사실 마찬가지였지만 비슷하게 목차가 쭉 있거든요. 침묵과 뭐 이런 식으로 쭉 써 있는데 그 중에서 끌리는 걸 먼저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순서대로 읽으셔도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의미가 또 있고요. 침묵의 시간, 집중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으신 분들께 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좀 몇 군데를 읽어봐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떤 책들은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법에 있어서 말하기 기술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든지 어떤 강연을 보면 침묵을 활용해라 이런 사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이기도 하죠. 침묵을 잘 활용하면 상대와의 협상을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곤 하는데 이 책은 그런 활용되는 침묵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어떤 침묵의 상태를 다루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침묵은 오늘날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 유일한 현상이다. 침묵은 오늘날의 효용의 세계에는 맞지 않는다. 침묵은 다만 존재할 뿐 아무런 다른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침묵은 이용할 수가 없다. 다른 큰 현상들 모두가 효용의 세계에 병합되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마저도 비행기들이 다니는 데에 소용이 되는 하나의 밝은 갱도 같은 곳일 뿐이다. 물과 불도 효용의 세계에 흡수되었고 그리하여 그것들은 단지 이 효용의 세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한에서만 인식될 뿐이다. 그것들은 더 이상 독자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침묵은 효용의 세계 외부에 위치한다.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침묵으로부터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침묵은 비생산적이다. 그 때문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모든 것들보다는 침묵에서 더 많은 도움과 치유력이 나온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에 침묵을 하는 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항상 입을 닫고 있으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소리의 세계, 소음의 세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나의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맥락에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잘 내가 가지고 에너지를 잘 모은 다음에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내고 싶을 때, 소리를 내야 할 때 이 힘으로 잘 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침묵의 무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그 어떤 유튜버로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반작용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한 인간의 내부에 침묵하는 실체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의 모든 특성들은 그 실체 속에 중심을 두게 된다. 그의 모든 특성들은 맨 먼저 침묵과 연결되며 그 다음에는 서로 연결된다. 그 때문에 그의 한 특성의 결함이 그렇게 쉽게 다른 특성에게까지 전염되지는 않는다. 그 결점은
침묵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실체가 없다면 인간은 단 한 개의 결함에 의해서도 부식될 수 있고,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한 인간이 되지 못하며 완전히 결함 그 자체에 불과해지게 된다. 그것은 마치 결함 그 자체, 악 그 자체가 인간의 모양을,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말인지 딱 감이 오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침묵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중심이 딱 있고, 나의 여러 특성들이 이 중심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되게 잘 서 있다라고 느낄 때는 제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제가 느끼기에 좀 부족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저를 타격을 입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침묵의 시간이 부족할 때 저는 저의 실수와 저의 어떤 어리석음과 저의 부족한 점들에 되게 흔들리는 걸 느껴요. 저라는 사람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위축되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아마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주저리 휴방하러 간다고 얘기하려고 이 책을 이렇게 들고 왔고요. 아무튼 피아노 반드시 완성해서 오겠다. 여러분도 좀 이렇게 자기 자신과 좀 침묵하면서 내 자신에게 집중해보고 그 고요의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좀 찾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시간에 차 한잔 마시면서 생각을 혼자 골똘히 해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 광고 들어온 다다일상의 모토는 하루 한 번 나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고요하게 혼자 차 이렇게 마시면서 생각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도 좀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께 허락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한 군데를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침묵이 아직 여러분께도 존재한다는 걸 말해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하나의 세계로서의 침묵은 파괴되었다. 소음이 모든 것을 차지했고 이 지상은 소음의 것인 듯이 보인다. 정신이나 종교, 박애, 정치에 의한 세계의 하나됨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음 속에서의 세계의 하나됨이 존재할 뿐이다. 모든 인간과 모든 사물이 소음 속에서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소리 없이 아침이 열리고 나무들이 소리 없이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마치 남모르게 생기는 일처럼 밤이 내리는 그런 일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것들의 침묵이 오늘날보다 더 완벽했던 적도 결코 없었고 오늘날보다 더 아름다웠던 적도 결코 없었다. 그러한 것들의 침묵은 고독하다. 아무도 그것들에게 침묵을 주지 않고 아무도 그것들에게 침묵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것들은 침묵을 자기 자신에게 주고 자기 혼자서만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저는 책 쓰러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라디오에서 만나고 원고로도 만나고 여기저기서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빨리 마감해볼게요. 여러분 빨리 보고 싶으니까 최대한 빨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오늘 영상은 오설록 다다일상의 광고를 살짝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광고 받으려고 휴방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휴방공지 날짜 정해놨는데 다다일상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오늘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세 장 맛있네요.